안녕하세요. 자수성가로 오렌지족이 되고 싶은 20대 낑깡족입니다. 오늘은 소비 습관을 억제하는 방법 중 한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시작 전에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달 소비 명세를 보고 놀라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이렇게 많이 쓰지 않았는데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카드 명세, 거래 명세를 살펴봅니다. 살펴봤더니 내가 쓴 게 맞아요. 밥을 먹었으니 커피를 마시자. 오늘은 비가 오니 택시를 타자. 불금이니 술을 마시자. 등등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소비가 누적되어서 지출된 누적 금액이 많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소비의 함정에 빠질까요?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경제, 수학 등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베버 페이너의 법칙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독일의 학자 에른스트 하인리 베버와 구스타프 페이너의 이름을 딴 이 법칙은 자극의 강도와 사람의 감각 사이에는 일정한 비례관계가 존재한다는 정신물리학 법칙입니다. 자극이 강할수록 자극의 변화를 느끼려면 변화의 차이가 커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양초 10개가 켜져 있는 방에 한 개를 더 켜면 방이 환해졌다고 느끼지만 양초 100개가 켜져 있는 방에 한 개를 더 켜면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양초 100개를 켠 방에서는 양초 10개를 더 켜야 양초 10개에서 하나 늘었을 때 정도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감각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자극의 강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작용합니다. 즉, 어떤 조건에서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 다가오는 느낌이 달라집니다. 이런 베버 페이너의 법칙은 돈에 대한 감각에서도 나타납니다. 2만원과 5만원의 차이는 크게 느껴지지만 31만 1천원과 31만 9천원의 차이는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5만원짜리 티셔츠를 2만원에 살 수 있다면 30분을 더 가더라도 다른 가게에서 사지만 31만 9천원짜리 옷을 살 때는 31만 1천원에 살 수 있다고 해도 굳이 다른 가게로 가지 않습니다. 31만 9천원을 쓸 때는 8천원이 푼돈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이처럼 베버 페이너의 법칙은 우리를 부자가 되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라는 생각이야말로 최악의 생활비 파괴자입니다. 특히 이 생각은 우리가 큰 돈을 쓸 때 어김없이 나타나 고생해서 번 돈을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200만원 정도 되는 맥북을 구매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제품을 파는 영업사원이 구매자만 20만원짜리 에어팟을 10만원에 할인 판매한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에어팟은 애초에 구매 계획에도 없었는데 심지어 이미 블루투스 이어폰이 있으면서도 대부분 이득이라고 생각하며 구매합니다. 평소에 10만원에 벌벌 떠는 우리도 이 상황에서는 10만원이 굉장히 푼돈처럼 여겨집니다. 이는 저도 종종 큰 돈을 지출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알면서도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소비 습관이 큰 분들은 저축이 어려운 것입니다. 나를 위한 선물이라며 큰 소비를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파생 소비는 별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큰 소비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살면서 우리는 큰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지인에게 주는 선물이나 내가 무언가 배우고 싶어서 쓰는 돈같이 내 가치에 맞는 소비라면 그 소비는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소비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상황을 인지하고
큰 소비를 한 후에는 당분간 지갑을 닫고 지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미 큰 돈을 써버렸는데 둘러보니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하필 그때 세일도 합니다. 그럴 땐 며칠 고민하고 필요하면 사자 라며 미뤄두는 것이 좋습니다. 며칠 지나고 나서 사려고 보면 대부분 생각이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200만 원 기준으로 10만 원의 추가 비용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만 별도로 놓고 판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서 200만 원에 대한 감각은 이미 사라졌으므로 며칠 전이었다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가격이 비싸다고 느껴질 겁니다. 이런 방식이 습관화되면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 달에 50만 원 더 썼으니 다음 달에 50만 원 덜 쓴다? 쉬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음 달에 한술 더 써서 쓰게 될 겁니다. 이미 지난달에 오버페이 하면서 50만 원에 대해 무뎌졌거든요. 앞서 예로 들었던 베버 페이너의 법칙을 떠올려 보시면서 소비의 상대성에 대해 항상 인지하시고 특히 큰 소비 이후에 무분별한 파생 소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저축을 위한 첫 번째 훈련이니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부자는 상대성이 만드는 착각에 잘 속지 않습니다. 부자들에겐 몇십억이 있어도 만원은 언제나 만원일 뿐이죠. 10만원, 100만원을 먼저 소비했더라도 만원은 늘 만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